이러한 시장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직접 또 탐방을 다녀온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더 유의미한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탐방 노트 진행해 볼게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이 흥미로운 기업이었어요. 두산 로보틱스. 갑자기 궁금한 게 두산 로보틱스 기업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IR을 이제 했던 그거고 사실 네. 뭐 개인 탐방보다는 여기는 사실 기관 위주로만 어떤 탐방을 이제 받긴 합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여의도 이제 IR 협의회에서 이제 IR을 했었고요. 이제 지난 한 12월 달에도 한번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갔던 이유는 사실 4분기 실적이 이제 물론 굉장히 많이 적자폭 축소가 됐습니다. 한 160억 매출에 한 30억 이제 적자인데 이게 결국에는 사실 이게 IPO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게 올해 한 2분기쯤에는 이제 흑자 전환 얘기가 이제 나왔던 부분이었고 이제 그걸 좀 체크하고자 저도 한번 갔었던 회사였습니다. 네, 제가 분위기를 물어봤던 건 사실 로봇이 너무나 고공행진을 보였다가 최근에 로봇 기업들 자체도 조정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대장주로 구분되는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이라 더욱더 그게 체감이 됐을 텐데 일단 조정이 비로소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추세가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충분히 이제 추세는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고금리 이제 시대였고 사실 로봇 산업이라는 건 경기 민감주입니다. 결국에는 금리가 높게 되면은 일반 협동 로봇을 사용하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캐펙스 투자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쪽 시장이 1위가 이제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입니다. 네.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고 2위가 일본의 화나, 그다음에 3위가 대만의 테크맨, 그 4위가 두산 로보틱스인데 일단은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7%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7%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18% 이제 성장하는 일단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결국 이 두 회사의 차이점이 뭐냐? 결국에 파이프라인의 차이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많은 협동 로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하반기든 6월이든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고객사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빠르게 실적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돌아설 수 있고 아무래도 그 원동력은 실적에 대한 돌아섬을 확인한 이후에 그 힘을 좀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해외 중심의 매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이 때문에 또 흑자 전환 전망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북미 쪽에 판매 채널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일단 사실이고 사실 뭐 북미나 특히 일본 쪽이 대부분의 협동 로봇 수요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은 그동안 이제 미진입 지역,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물론 아직 이쪽 나라들 같은 경우는 GDP 수준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긴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쪽에 수요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해 매출이 좀 인식될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IR에 갔을 때 굉장히 그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는 네. 이제 로봇팔의 매출보다는 뭐 별표 3개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모션 플랫폼 컴퍼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흔히 로봇팔만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뭐 커피 머신 그리고 튀김 뭐 치킨 이 로봇을 우리가 얘기를 알고 있지만은 이번에 CES 2024에서 나왔던 게 칵테일 로봇입니다. 칵테일. 예, 칵테일을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바텐더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등 다양한 이런 산업에 모션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로봇팔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이 칵테일 그 로봇 같은 경우는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오픈 에어의 협력을 통해서 3개월 만에 만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플랫폼이 다양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아마존 웹 서비스도 이와 관련된 협력을 하다는 얘기가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로봇팔 제조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에 대한 산업이 향후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로봇주의 좀 대장주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모션 플랫폼 컴퍼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비즈니스 확대가 시세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모트렉스입니다. XR 쪽 관련 기업들 몇 번 많이 다뤘는데 이 모트렉스는 정확히 또 어떤 쪽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부각됐던 거는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부각됐던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흔히 뭐니 IVI라고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운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들 그걸 만드는 흔히 뭐 관련해서 암네스트나 아니면 RSE와 같은 뒷좌석 모니터나 우리가 흔히 구글 플레이 그리고 뭐 애플 카플레이와 같은 이런 다양한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네. 흔히 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XR 관련주로도 이제 전파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멘텀으로 아까 화면에도 확인이 되었지만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된 모멘텀입니까? 일단 뭐 XR 박스 쪽으로 해서 혁신상 이제 받기는 했는데 물론 모터렉스의 이제 매출 비중 자체가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아차가 작년도에 굉장히 그 관련된 뭐 정부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게 PBV입니다. 이게 네. 특수 목적 모빌리티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기아가 이쪽으로 PBV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대형 버스와 이제 같은 흐름인데 이 안에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최근에 뭐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게 가끔 PPL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야구 선수들이 안에서 뭐 어떤 뭐 카드를 치듯 이런 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게 PBV 모빌리티인데 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결국에 XR 박스가 있다는 거는 SR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체험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CES에서 나왔던 게 뭐 모빌리티 관련 이슈들은 뭐 몇 년 전부터 CES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와 취지에 맞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XR 박스가 이번 모터렉스와 조금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장에 지금 실적은 나오지는 않겠죠. 기아도 내년부터 이제 PBV를 양산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모멘텀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XR이지만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이 아직은 더 강력하니 주가 상승 쪽의 모멘텀도 이쪽에서 봐도 좋고 동반으로 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아와 현대와 함께 좀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까? 네, 좀 비슷하게 좀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아직까지 이게 지금 뭐 지구공으로 먼저 레벨 3 3단계 자율주행이 나온다라고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지연되고 있고 사실 이 레벨 3단계에 대한 신차가 계속 이게 뭐 지연되거나 이런 안정성 문제가 나온다면은 사실 모터렉스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차를 몰면서 자율주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게 미뤄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 모터렉스에 대한 이 모멘텀 자체가 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거를 한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체크는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이게 큰 이제 흐름을 나오려고 하게 되면 뭐 자율주행 레벨 3단계가 통과가 되거나 네.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기아 PBV 모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나온 내년이 좀 되어야 주가가 좀 강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건데 사실 이러한 자율주행은 전기차 내연기관 상관없이 네. 구분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기능 근데 보통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암네스트 같은 경우는 뭐 내연기관에다 뭐 네.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큰 전장 관련 서비스, 물론 경쟁사는 LG전자와 현대모비스는 합니다. 근데 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 쪽으로 좀 들어가고 뭐 신흥국이나 인도나 브라질 같은 데는 모터렉스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인도 쪽에 좀 신상치 않게 얘기가 나오는 게 올해 말에 현대차가 인도 쪽에 이제 상장한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도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데 현대차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모터렉스와 같이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인도 쪽의 판매 데이터에 따라서 모터렉스도 충분히 덩달아 이제 수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기차 쪽과 함께 움직이는 것 그리고 현대의 인도 시장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모터렉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AP 위성이에요. 위성 사업이라고만 얼핏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쪽의 기업입니까? 네, 일단 위성 뭐 단말기랑 이제 그리고 위성 관련해서 부품 쪽으로 이제 생산하는 이제 업체를 보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단말기 쪽으로 판매가 좀 많이 나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뭐 위성이든 우주항공이든 움직이는
쪽은 그리고 기대하는 쪽은 아무래도 투자입니다. 네. 미래 산업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우주 개발 투자를 증가하겠다. 역시나 계속해서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소식입니다. 네. 진짜 투자 확대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이게 물론 그쪽에 아예 담당자님께서 얘기했던 거는 실제로 네. 5년 전과 이제 실제 정부에 나오는 투자 금액이나 이런 흐름이 지금과는 확실히 지금 굉장히 오.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뭐 5년 전에는 뭐 한 번꼴로 1년에 한 번꼴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2배, 3배 이상 조금 많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확실히 물론 정권에 대한 뭐 모멘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물론 지금 테슬라나 뭐 스타링크와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계속 발전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AP 위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론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 회사는 저기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뚜라야와 관련된 이쪽에 조금 위성 단말기 쪽의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랍에미리트 쪽에도 네. 시장도 확보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게라고 했을 때 모든 기업들이 포함이 되는 건 아닌데 AP 위성은 어떤 경쟁력과 변별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누리호나 뭐 관련된 이제 부품 쪽으로 계속 꾸준히 이제 준비를 좀 해왔던 측면이 네. 있었고 특히나 뭐 이번 관련된 뭐 새로운 뭐 착륙선이나 그 달 착륙 관련해서 이런 투자가 계속 꾸준히 나온다고 하게 되면 뭐 인텔리안티크도 마찬가지고 AP 위성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최상단의 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투자에 관련해서는 항상 AP 위성이 좀 위주로 조금 정부와 관련된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위성 단말기도 만들지만은 일단 위성 부품 쪽도 이 정도 비중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뭐 위성 인텔리아 테크와 그리고 이제 AP 위성은 제가 봤을 때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모트렉스 그리고 AP 위성의 탐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